뉴욕주에서 면허가 중지된 운전자가 차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경범죄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원 방문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기간을 내달 5일로 정했습니다. 이후 백신 거부자들은 해고됩니다. 국토안보부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위조품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무려 12톤 트럭에 깔린 승용차의 차주가 기적적으로 생존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런김 뉴욕주 하원 의원과 한인단체 대표들이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한국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한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힘씁니다. 뉴욕의 흑인 운동 지도자 말콤 X를 암살한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노인이 5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주에서 면허가 중지된 상태에서 탑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차 사고를 일으켜 탑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운전자들은 경범죄 처벌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주법에 따르면 면허 정지 중 운전을 하는 행위는 범법 행위로 경범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지된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던 중 탑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명의 무고한 시민 20살 키라 가스파리스와 안젤리카 나피는 면허 정지를 당한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면허 정지 상태였다는 이유 하나로 운전자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작년 두 차례의 면허 정지를 받은 운전자가 키라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길거리의 기둥에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키라는 사망했으나 운전자는 $500의 벌금만 내고 다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안젤리카는 10여 년 전 무려 7차례의 면허 정지를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 운전자는 신호 위반을 하며 차 사고를 냈고 안젤리카는 그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또한 면허 중지 중에 저지른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경범죄로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New York gives right now a weapon to go kill someone out on the street and give them no time and say, you know what? Okay, you can do it again. There's nothing gonna happen. It was not an accident. That was a death. And the guy knew he's supposed not to drive the car. To take away the most precious thing I have in life. I don't care if I live or die now. 현재 또 다른 피해자 안젤리카 나피의 부모와 뉴욕주 케빈 토마스 상원의원은 면허 정지 중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안젤리카 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10년여간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욕주가 요양원 방문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 거주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요양원 방문 관련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 앞으로 외부인의 요양원 시설 방문을 허용합니다.
뉴욕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서신으로 주내 양로원과 요양시설 등에 발송했습니다. 요양원 거주자들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문 인원수와 방문 시간에 대한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주내 요양원 거주자의 86%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요양원 거주자들은 이제 장기간 시설을 떠날 수도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올 때는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방문 제한 조치는 완화됐지만 주 보건부는 공공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역사회 감염률에 따라 달리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주정부는 요양원 근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요양원 근로자의 백신 접종률은 74% 수준입니다. 주정부는 요양원 시설 내 감염률은 계속 모니터링해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는 미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30%가 넘습니다. 뉴욕 요양원들은 지난해 3월 폐쇄에 들어갔으며 주민들은 올봄 초까지 가족들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수만 명이 12월 6일부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의 백신 의무화 지침에 따라 뉴저지주 병원과 용원시설의 직원들은 내달 12월 5일까지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합니다. 12월 6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만이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면 근무가 허용되었습니다. 뉴저지 주요 의료기관인 해컨색 메리디안 헬스, 그리고 RWJ 발나바스 헬스의 경우는 일찍이 자체적으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해컨색 메리디안 헬스의 경우는 전체 직원 중 99.8%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RWJ 발나바스 헬스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한 10월 15일이 지난 후 백신 미접종 직원 118명을 해고했습니다. 전체 직원 중 1%가 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뉴저지 전체 병원과 요양시설의 백신 미접종 직원들을 합산하면 수만 명의 직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장기 요양시설의 8,900여 명의 직원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병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애틀랜틱 헬스 시스템의 경우 직원 전체 중 87%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300여 명이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뉴저지의 요양시설의 직원 중 83.7%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전국의 요양시설 직원의 백신 접종률이 71%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7만 6천 개의 의료시설과 1,700만 명의 의료기관 직원들이 이번 백신 의무화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청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위조품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땡스기빙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가족과 이웃을 위해 선물을 사기 위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의 가격이 너무 저렴해 의심이 든다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미 국토안보부와 관세국경보호청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위조품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급망 문제로 인해 많은 품목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은 가짜 스마트폰, 신발, 화장품 및 시계, 벨트, 핸드백과 같은 고급 제품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쇼핑객이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판매자에게서만 구매하고 평판이 좋은 상점에서 쇼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안보부 뉴욕부 특수요원 에릭 로젠블렛도 선물 구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을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Air Jordans are going to sell for $800 somewhere and you see it for $200. That's a red flag. It's all about common sense and educating yourself. It's not about taking a risk. It's just you should just know that the probability of you finding something. 관리들은 특히 위조품 구입을 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모조품에 포함된 위험한 물질을 꼽았는데 홀리데이 시즌의 비용 절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위조품 구입을 피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워싱턴의 한 다리 위에서 12톤 트럭에 깔린 승용차의 차주가 생존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ABC 7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워싱턴의 스타길 리버 브릿지에서 46세의 한 여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트럭에 깔리는 처참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운전하던 도중 앞에 있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자 같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후방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충돌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반으로 접혔고 앞에 있던 12톤 트럭에 깔리기까지 하며 완전히 납작해졌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과 견인 차량 2대가 즉시 출동했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으로 보이는 한시가 시급한 상황. 놀랍게도 피해자는 자신의 힘으로 차량의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경미한 부상만 있고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로키 올리펀트 경찰관도 사건 당시 현장을 묘사하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He walked up and he was walking around the car and he heard help, help. And he's like, oh my goodness. She was able to pull herself out of the car under her own power, which is incredible. This is nothing short of a miracle in my opinion. I don't know how she survived this. 올리펀트 경찰관이 트위터에 올린 해당 사건 관련 게시물 또한 누리꾼들에게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동포단체 대표들이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만나 김치의 날 제정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맞이해 미국을 방문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17일 퀸즈 라가디아 공항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김치의 날 축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축하 행사에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과 김영환 북미주 한식세계화 총연합회장 등 20여 명이 참가해 미 주류 사회의 김치에 대한 홍보와 뉴욕 김치의 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에서 제정된 기념일로 김치에 들어가는 각각의 소재가 22가지의 효능을 낸다는 뜻으로 11월 22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론킴 의원은 한인 정치력이 부쩍 신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김치의 날 입법은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1월 발의할 김치의 날 선포문을 공개했고 입법에 힘을 실어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김춘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일본과 중국의 김치 왜곡 주장이 끊이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상반기엔 뉴욕 김치의 날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한국 김치의 대미 수출량은 2,344만 달러로 작년 연간 수출량 2,306만 달러를 넘어 올해엔 25.4% 증가 추세이며 내년 상반기 뉴욕 김치의 날 제정으로 농수산식품 1,000억 달러 출발점이 뉴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뉴저지의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의 의료기관 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한인회는 경희의료원 그리고 서강대 산학공동사업화법인인 케이더본과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뉴저지 한인들은 새로 개발되는 앱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경희대 의료원의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손한익 뉴저지 한인회장은 한인들이 더욱 편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잘 설명해주는 닥터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한 한국에 있는 경희의료원에서 그 정신과 부분에 대한 무료 상담과 치료는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그 앱을 통해서 원격으로 화상회의를 편하게 하면서 정신건강을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요. 또한 서강대학교 케이더본 대표 한재영 교수팀이 2개월 내로 한인들 전용 일요용 서비스 앱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 앱을 통해 원격 정신상담을 포함한
각종 의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종합 신체 검진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가시기 전에 미리 원격으로 예약도 해놓고 또 수가가 얼마인지 저렴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한인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힘과 용기를 내시고요. 또 우리 한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좋은 또 서비스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뉴저지 한인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여선입니다. 뉴욕의 급진적인 흑인운동 지도자 말컴 X를 암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83세 노인이 5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검의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지검장이 말컴 X 암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범인으로 지목됐던 무하마드 아지즈와 칼릴 이슬람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벤스 지검장은 종신형을 받고 수감됐던 아지즈와 이슬람을 포함해 이들의 가족에게 법 집행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말콤 X 암살 사건은 1965년 뉴욕 할렘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흑인 민권운동 초기에 이슬람 네이션이라는 흑인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과격한 백인 배척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직 내부 분열로 이슬람 네이션과 결별한 후 할렘에서 연설을 하다 3명의 괴한이 쏜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말콤 X와 관계가 나빠진 종교단체 이슬람 네이션의 회원이었던 무자히드 압둘 할림과 무하마드 아지즈, 칼릴 이슬람 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할림 외에 아지즈와 이슬람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았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이들은 1966년 재판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아지즈는 6명의 자녀가, 이슬람은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맨해튼 지검이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FBI와 뉴욕 경찰은 아지즈와 이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숨겼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20년 이상 감옥에서 생활한 뒤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석방된 후에도 말콤 X의 살인마로 각인돼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아지즈는 현재 83세의 노인이 됐고 이슬람은 자유를 얻었지만 지난 2009년 사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와 뉴저지를 잇는 패스트레인이 터치형 요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지난 16일 크레딧 카드나 스마트폰 등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패스트트레인에 오는 2023년 중반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패스트트레인에 도입되는 터치형 요금 결제 시스템은 뉴욕시 전철의 옴니와 유사한 형태로 지난 2007년부터 쓰이고 있는 낡은 요금카드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레인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터치 방식 요금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직장 복귀와 공립학교 개학 등이 본격 재개함에 따라 팬데믹 첫 한 해 동안 뉴욕시를 떠났던 뉴요커의 4분의 3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뉴욕시 인구 전입과 전출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 모든 비필수 사업체가 폐쇄되면서 시 전역에서는 인구가 유출되는 탈뉴욕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맨해튼이 가장 심했고 이어 브루클린, 퀸즈 순이었습니다. 다만 롱아일랜드 햄튼, 버몬트, 메인 등 뉴욕시 교외 지역 인구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이후 예측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회복 추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이 정도에서 주춤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보상을 받고자 할 때 한국어로 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15일 뉴욕주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안내를 주지사가 서명한 이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즉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뉴욕시처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다양한 모국 언어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사증 면수도 최대 58장까지 확대됩니다. 새 여권은 한국 문화유산을 활용해 디자인됐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됩니다. 또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되고 열가소성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의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은 내구성과 내충격성,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이며 레이저로 각인돼 보안이 더 강화됐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를 고려해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여권 발급 수수료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짜리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